8월 23일 MLB 시카고 컵스와 세인트루이스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지난 경기를 살펴보면 세인트루이스와 시카고 컵스 모두 타격에서 저력을 보여주었었고, 지난 경기에서는 세인트루이스는 승리했지만 컵스는 마지막 경기에서만큼은 미러키를 이겨내지 못하며 결국 5대2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앞선 시리즈까지는 팽팽한 흐름까지 맞춰주면서 상위 타선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던 특히 리드오프에서 메드리갈의 활약이 상당히 눈에 띄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상위 타선에서 활약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지난 경기에선 콘트레라스가 휴식을 취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 출전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며, 세인트루이스의 타격을 이겨내는 선발 투수의 기량도 컵스는 반드시 필요한 경기입니다. 과연 세인트루이스의 압도적인 전력을 컵스가 이겨낼 수 있을지 두 팀의 1차전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선발 투수는 스마일리와 몽고메리로 발표가 났습니다. 먼저 드류 스마일리는 이번 시즌 16경기 선발 등판에 5승 6패 76이닝 동안 65탈 3진 3.61의 ERA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스마일리는 5.1이닝 2실점 피칭을 워싱턴을 상대로 기록했었고, 8월달 3경기 만에 2승 0패 1.06의 ERA로 상당히 잘해주고 있죠. 지난 경기엔 실점이 있었지만 앞선 두 경기에서는 다 모두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스마일리가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했던 팀들이 마이애미와 신시내티 그리고 워싱턴으로 상대적 약팀이었던 만큼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는 어떠한 피칭이 이뤄질지 섣부른 예측은 어려워지는 경기입니다. 직구보다 컵을 더 많이 던지는 스마일리가 변화구를 위주로 피칭을 가져가다 보니 92마일의 빠른 공이 그렇게 빠른 구속은 아님에도 타자들이 조금은 어려움을 겪으며 타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인트루이스의 최근 타격감까지 고려했을 때는 스마일리가 지난 경기들과 같이 완벽한 피칭으로 막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이번 경기에서는 장타 허용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하나의 숙제까지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에선 포울스가 출전하진 않았었지만 포울스가 출전하게 된다면 8월달에 엄청난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장타에 노출된 확률은 더욱더 높아지기에 라인업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 시즌 스마일리의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4승 3패 3.91의 ERA를 기록하고 있지만 홈에서는 6경기 3.25의 ERA와 함께 1승 3패로 승률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만큼 타선의 도움까지 나올 수 있을지도 우려가 되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상대 선발 투수인 조던 몽고메리는 이번 시즌 24경기 선발 등판에 6승 3패 131.1이닝 동안 114탈 3진 3.29의 ERA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키스에 이적한 이후로 세인트루이스에서 첫 등판을 양키스를 상대로 가져갔었고, 당시에 보란듯이 5이닝 무실점 피칭을 통해서 반전을 보여주면서 몽고메리가 승리 투수가 되었었죠. 이후에 3연승을 내리달리면서 8월달에만 3승 0패 0.54의 ERA로 지난 경기 콜로라도를 상대로 기록한 5.1이닝 1실점이 유일한 실점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몽고메리에 대한 기대값은 확실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컵스라는 타선을 상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 경기에서 타선의 도움까지 생각한다라면 몽고메리가 4연승에 도전하는 경기가 될 수 있는 경기이죠. 몽고메리의 피칭이 분명 양키스에 있을 때는 7월달에 홈런으로 L을 먹으며 6경기 0승 2패 4.91의 ERA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최근에는 장타 억제력까지 생긴 상황에서 몽고메리가 더욱더 안정감이 느껴지는 만큼 이번 경기의 기대감은 생각 이상으로 커지는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컵스가 이번 시즌 몽고메리를 상대로 몽고메리가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 당시에도 7이닝 무실점 피칭으로 완벽하게 틀어막힌 이력이 있다 보니 이번 경기에서 더욱더 걱정이 커지는 것은 시카고 컵스 쪽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두 팀의 불펜을 살펴보면 지난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는 스트랜튼과 오드포드 그리고 카브레라와 갈레고스까지 등판시키면서 필승주 운영이 조금은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던 힉스와 함께 팔렌테와 마무리 헬슬레이가 등판하지 않은 상황 속에 여전히 불펜 자원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 지난 경기에서 등판했던 스트랜튼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투가 가능한 상황이기에 불펜의 무리는 전혀 없어 보이죠. 반면 시카고 컵스의 경우엔 지난 경기에서 스텔레가 6이닝을 버텨준 이후 불펜에서 모두 실점이 나오면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불펜들이 연투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기량 자체에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스마일리가 내려간 이후의 불펜 운영에서 시카고 컵스의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은 꽤나 높아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두 팀의 경기를 예상해보면 이번 경기는 선발 싸움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리가 워낙 안정적인 피칭을 해주고 있다 보니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이번 경기에 스마일리가 무너지면 더 좋겠지만 스마일리가 버텨준다고 하더라도 불펜 기량에서 컵스가 버텨줄 수 있는 힘이 떨어지다 보니 세인트루이스의 장타력과 타격 능력을 억제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될 수밖에 없는 이번 매치업입니다. 즉 이번 경기에서는 어떻게든 세인트루이스가 앞서가는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세인트루이스의 핸디캡 승리로까지 접근을 추천드리겠으며, 유튜브의 프리뷰를 통한 가벼운 예상뿐만 아니라 전 경기의 세부 분석과 함께 실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가장 확률 높은 조합픽 및 경기 시작 전 결정자 정보와 세부 데이터를 모두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신다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 MLB 오클랜드와 마이애미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지난 경기를 살펴보면 시어스가 다시 한 번 더 호투를 해주면서 시즌 5승 달성에 성공했었고, 무려 카스티올이 격파하며 오클랜드가 5대3의 승리를 거두었었죠. 이날 경기에 승리하면서 오클랜드의 기세가 조금은 올라왔는데, 마이애미도 지난 경기에서는 처참하게 패배를 했던 만큼 이번 경기도 연승을 어쩌면 노려볼 수도 있는 경기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마이애미도 만만한 투수는 꺼내는 것이 아닌 만큼 타격에서 조금 더 반전이 있다라면 충분히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이번 경기에서 과연 두 팀의 승자가 어느 쪽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두 팀의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선발 투수는 올러와 카브레라로 발표가 났습니다. 먼저 올러는 이번 시즌 15경기 중 10경기 선발 등판에 2승 5패 54.1이닝 동안 35타를 삼진 6.63의 ERA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텍사스 원정에 등판해 6이닝 1실점 피칭으로 메이저리그에 조금 더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올러였었죠. 최근까지도 제구가 흔들리면서 이닝 수화가 짧아졌었던 올러였지만 지난 경기는 6이닝 5피안타를 기록하는 동안 단 한 개의 사사구만 내어주면서 완벽하게 제구도 컨트롤이 되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번 경기에서도 올러에 대한 기대값은 제구만 된다라면 충분해질 수 있습니다. 마이애미 타선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고 타격 능력이 좋지 못하다 보니 지난 상대했던 팀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장타를 억제할 수 있는 힘과 함께 타격도 덜 맞을 수 있는 기량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올러가 제구가 된다라면 충분히 95마일 6마일까지 나오는 빠른 공과 커터는 위력을 보일 수가 있고,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의외로 5이닝 이상을 버텨줄 수 있는 힘까지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즌 성적만 본다라면 이번 시즌 홈에서 무려 8.59의 ERA로 상당히 부진하고 있지만 마이애미와 같은 약팀을 상대로 등판하는 것은 이번 경기가 처음 등판인 만큼 이전에 상대했던 팀들과는 조금은 상황이 달라 보이는 것 같죠. 이번 경기를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해서 앞으로 후반기 남은 경기 동안 더 기세를 올릴 수 있는 동기부여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올레이 피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상대 선발 투수인 카브레라는 이번 시즌 6경기 선발 등판에 3승 1패 30.1이닝 동안 36탈 삼진 1.78의 ERA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페이스로 2년차를 기록하고 있는 카브레라이죠. 지난 경기에서 샌디에고를 상대로 4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고 아쉽게 일찍 강판당하긴 했었지만 충분히 공의 위력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탈삼진 능력이 확실히 있는 선수입니다. 빠른 공은 98마일까지 기록이 되고 있고 체인지업이라 기록이 되고 있지만 투심성 빠른 공은 엄청난 낙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타자들이 더욱더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죠. 좌우타자를 가리지 않고 우타자 몸쪽과 좌타자 바깥쪽으로 이 체인지업이 던져지면서 타자들의 방망이가 헛돌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카브레라가 제구만 흔들리지 않는다라면 오클랜드의 방망이라면 충분히 5이닝 이상을 버텨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 시즌 6이닝 피칭도 두 차례나 있는 만큼 더욱더 카브레라에 대한 피칭의 기대값은 커질 수 있는 경기입니다. 즉 이번 경기에서 두 팀의 선발 투수들의 간의 대결은 어린 선수들의 대결이지만 베테랑 못지않은 모습으로 서로 타자들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각보다 커지는 것이죠. ERA 측면에서 본다라면 올라가서 열세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카브레라도 분명 타선의 도움을 받지 않아 경기의 승리를 가져가기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경기인 만큼 선발 싸움보다는 불펜 싸움이 더욱더 중요해 보이는 두 팀의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팀의 불펜을 살펴보면 마이애미는 지난 경기에서 알칸타라가 조기에 무너지면서 이미 경기는 기울었었고 필승조를 아끼는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도 마이애미는 필승조 운영은 충분히 가능하기에 카브레라가 버텨준다라면 필승조를 꺼낼 수 있는 힘은 여전히 남아있죠. 반면 오클랜드가 불펜에서 문제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시어스가 5이닝을 완벽하게 틀어막아 주었었고 이후에 경기를 어떻게든 가져가고자 필승조를 모두 투입시키면서 필승조 6명을 가져갔었던 오클랜드의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연투를 가져갔었던 투수들이 모두 등판을 하지 못하는 만큼 필승조 운영에서 한계를 느낄 수 있는 이번 오클랜드의 경기는 올라가 이닝 수가 짧아졌을 때는 아무리 타격감이 떨어져 있는 마이애미라도 후반에 공략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더 마이애미 쪽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죠. 결국 두 팀의 경기를 예상해보면 이번 경기는 뒷심 차이에서 마이애미가 조금 더 우세한 경기는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이애미의 타선을 믿을 수가 없다 보니 이번 경기를 통해서 오클랜드도 저력을 보인다라면 마이애미를 상대로 충분히 선발 싸움에서 비등비등한 싸움을 통해 후반 싸움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저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죠. 즉 카브레라가 선발 싸움에서 조금 더 우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올러가 최근에 제구가 잡혔었고 마이애미의 타격 부진까지 고려한다라면 두 팀의 경기는 불펜 싸움에 가서야 경기가 결정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어떻게든 득점이 나더라도 기준점은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즉 마이애미가 선발에서 우세하다고 하더라도 선발보다는 타격의 기대값이 떨어지다 보니 이번 경기는 두 팀의 언더로의 접근을 추천드리겠으며 유튜브의 프리뷰를 통한 가벼운 예상뿐만 아니라 전 경기의 세부 분석과 함께 실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가장 확률 높은 조합핑 및 경기 시작 전 결정자 정보와 세부 데이터를 모두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신다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 MLB LA 다저스와 미러키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지난 경기에서 타격에서 기대값을 올리면서 승리를 거두었었고 기분 좋게 시리즈를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미러키는 의외로 시카고 컵스를 상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리즈가 조금은 안 좋게 흘러갔었는데 마무리는 나쁘지 않게 나왔었던 만큼 이번 경기를 통해서도 타격감이 그래도 올라왔기에 더욱더 타격을 살려서 경기를 끌어가고자 하는 경기이죠.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두 경기 연속으로 램프로와 함께 맥코첸의 타격감이 조금 더 식어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입장에서 이번 경기의 중심 타선의 타격을 살려내지 못한다라면 다저스의 타격을 이겨내기가 조금은 어려워지는 만큼 더욱더 경기는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선발 싸움에서부터 치열해진 두 팀의 1차전 경기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두 팀의 1차전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선발 투수는 유리아스와 라우로 발표가 났습니다. 먼저 유리아스는 이번 시즌 23경기 선발 등판에 13승 6패 127.2이닝 동안 123탈 3진 2.40의 ERA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페이스로 유리아스가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죠. 지난 6월 28일 등판부터 시작된 승리로 시작해 최근까지 11경기 10승 무패라는 놀라운 승률과 함께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8월달에도 3경기 0.50의 ERA로 전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경기는 5이닝 피칭으로 이닝 수화가 아쉬웠지만 미러키를 당장 상대로 해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틀어막으며 승리를 챙겨갔었죠. 분명 5이닝 동안 94구 피칭을 가져갔던 것은 유리아스가 평상시와 같았다고 보기는 어려웠었지만 여전히 시즌 초반 문제시되었던 구속도 완전히 회복이 되었고 주무기인 커브가 잘 먹혀들고 있기에 이번 홈경기에서 또다시 미러키를 상대해 틀어막을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유리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미러키의 상위 타선에서 옐리치와 함께 윌리 아담에스가 좋은 타격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 두 명의 타자들만 잘 막아낸다라면 최근까지도 3번, 4번에서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에 조금 더 중심 타선에서 득점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보일 수는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죠. 또한 홈과 원정에서 기복 없이 홈에서도 10경기 5승 2패의 승률과 함께 2.77의 ERA로 피안타율도 2할밖에 되지 않는 유리아스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 중심 타선에서 맥코첸과 램프로에게 홈런만 허용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많은 이닝을 안정감 있게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유리아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상대 선발 투수인 라오어는 이번 시즌 22경기 선발 등판에 8승 5패 125.2이닝 동안 123탈 3진 3.58의 ERA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다저스를 상대로 7이닝 2실점 피칭으로 소울 홈런 2방에 아쉽게 점수를 내어준 채 패전 투수가 되고 말았었죠. 이닝 소화에선 충분히 좋았었는데 또 승리 투수가 되지 못한 것은 타선의 도움이 너무 야속했었던 경기였습니다. 여전히 꾸준한 기량으로 마운드를 지키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4사구와 함께 피홈런은 이번 경기도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홈에서 기록 중인 10경기에서 61.1이닝을 소화하며 2.64 ERA를 기록한 반면 원정에서 12경기 64.1이닝으로 4.48로 ERA도 부진하고 있고 비슷한 이닝수를 소화하고 있음에도 4사구가 홈에서 18개를 기록한 것에 비해 원정에서 무려 29개로 재고 난조까지 더해지는 이번 경기이다 보니 조금은 걱정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라오어는 7월부터 조금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번 경기 반전 포인트이죠. 7월 원정 3경기 중 2경기를 퀄리티 스타트로 마쳤었고 나머지 한 경기는 5이닝 1실점으로 보스턴을 완벽하게 틀어막아 주었었던 라오어였습니다. 선발 우위는 어느 정도 이번 경기에서 유리할 수가 조금 더 안정감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후반기 페이스만 본다라면 라오어도 결코 밀리지가 않고 오히려 두 팀의 싸움은 불펜 싸움이 더 중요해지는 경기라고 봐도 무방한 듯하죠. 프로토 배팅에 있어서 분석보다 중요한 것이 경기의 조합입니다. 전 경기를 분석하더라도 모든 경기를 배팅하는 것이 아니기에 어떻게 배팅하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이번 경기의 분석 결과 예측뿐만 아니라 전 경기 분석과 함께 경기 시작 전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조합픽과 경기 정보를 모두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를 주신다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